접는 폰 왜 사는지 궁금해? 지하철에서도 몰래보기 쌉간. 안녕하세요, 이스빈입니다. 엄청 빠르게 로켓 배송급으로 새로운 제품을 지금 삼성으로부터 대여를 받았습니다. 미디어 데이트도 이미 봤지만 이번 플립5는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진득하게 좀 제대로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Z 플립5 언박싱 그리고 궁금한 점을 해결해보려고 해요. 가볍게 언박싱 시작해봅시다. 박스 작년이랑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죠? 작년도 이렇게 생겼지 않나? 아마 박스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여 받은 것은 한국에서 정발한 모델은 아닙니다. 아마 글로벌판으로 알고 있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삼성이 보급형이나 나머지 모델들은 베트남이나 다른 공장에서 생산하는데 플래그십만큼은 한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봉인실 자체도 없어요. 봉인실 여기 들어있네. 여기 요렇게 구성품 요것도 달라진 거는 없을 거예요. 뭐 이제 요즘은 이제 충전기를 안 주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나마 들어있다면 케이블이랑 유심핀 찌르는 거 요 정도까지만 들어있어요. 완전히 꽁꽁 감싸놨네. 쫙 뜯고요. 자, 이거 좋아. 야, 플립5 뭐야 이거? 본벤? 이게 한국판이 아니라서 언어로 설정해 줘야 되네요. 네, 이렇게 설정하고 세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컬러부터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색상은 민트이고요. 나머지는 크림과 라벤더 그리고 그라파이트 색상 이렇게 출시가 되었어요. 지금 제가 처음에 봤을 때 느낀 게 뭐였냐면, 후면이 원래 무광이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플립4까지는 무광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유광으로 바뀌어서 이게 프레임도 사실 좀 이제 유광이다 보니까 조금은 너무 이제 좀 반짝이는 느낌이 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광을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아마 삼성의 입장에서도 프레임이야 뭐 이제 원래 이렇게 했다 보니까 뭐 괜찮다 하더라도 커버 쪽에서 디스플레이 영역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하단도 이렇게 유광으로 모두 깔맞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이번에 산다면 색상을, 민트가 완전 무광이었으면 100% 만족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유광이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민트로 구입할 것 같아요. 크림도 이전에 있었던 색상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예전 크림색보다도 조금 밝은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그라파이트는 또 플립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어울리진 않았어요. 무게도 한번 비교해볼까요? 전작은 지금 실측 무게가 185g 나왔고요. 새로운 모델은 189g. 조금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스펙적으로 봤을 때는 동일한 무게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색상에 따라, 도료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의외로 실측 무게는 조금 더 증가했네요. 전면을 봤을 때의 디자인 차이도 확실합니다. 기존 플립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디스플레이가 있고 상단에는 색상을 주는 이러한 톤이었다면, 새로운 플립5부터는 완전 커버가 완전 디스플레이가 되어서 느낌이 완전 달라요. 화면도 깨워보면 지금 이러한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탑재함으로 인해서 카메라에 대한 배치도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은 세로 배치였지만 새로운 모델은 가로로 배치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큰 특징이라면, 제가 폴드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플렉스 힌지가 들어갔다는 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닫았을 때의 느낌 자체가 많이 달라요. 지금 왼쪽에 플립4를 보더라도 아래쪽에 얘가 빈틈이 있어서 밑바닥이 보이잖아요. 하지만 플립5는 완전히 접히는 듀얼 레일 구조로 되어 있어서 완전히 접히게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두께도 이렇게 딱 비교해보면 플립4까지는 힌지로 가면서 조금 이렇게 이제 좀 상승하는 느낌이었다면 플립5는 완전 플랫하게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죠. 펼쳤을 때 외부에서 보이는 힌지는 또 플립5가 조금 더 두꺼워요. 나머지는 동일해요. 전면이랑 힌지 바뀐 거 요것 말고는 동일하고요. 힌지 느낌 플립4 얘는 플립5보다는 처음에 열 때는 괜찮아요. 요 힘 지금 또 보면 조금만 힘을 줘도 달랑달랑 하잖아요. 처음에 한 손으로 열기 쉽게 이렇게 이제 달랑하고, 이때도 프리스탑의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네. 플립5 한 손으로 들까? 일단 요 앞에 이거는 더 단단해졌네요. 확실히 힌지가 완전히 닫히니까 처음에 열 때의 힘은 조금 더 가해져야 되구나. 그래도 요 정도면 그래도 여성분이 한 손으로 쉽게 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힌지 느낌, 프리스탑 힌지도 고정이 되게 잘 되거든요. 지금 여기까지도 고정이 되고, 펼칠수록 고정이 더 잘 되고 닫힐수록 조금 힘들긴 합니다. 힌지 느낌이 진짜 많이 달라요. 폴드의 느낌과는 또 다르네요. 느낌이 폴드는 진짜 완전히 펼쳐지려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플립5는 열었을 때 내가 조금 더 힘을 줘야 완전히 180도로 펼쳐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중간에서 한번 이 장력에 대한 느낌이 좀 바뀌는 구간이 있나봐요. 얘도 확실히 플립 4랑은 다릅니다. 플립 4는 처음에 열기는 더 쉽고요. 며칠 사용해보니 더욱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플립 4는 전체적으로 장력이 어느정도 균일하다면 플립 5는 90도 기준으로 한번 장력이 바뀌는 느낌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장력이 전작 대비 조금 약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90도 정도에서는 조금 유격처럼 흔들리는 걸 보면 요거는 조금 더 오래 사용해봐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방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IPX 8등급을 지원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알다시피 IPX라고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방수는 지원하지만 방지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 요거는 이제 폴더블의 특성상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심지어 이렇게 접히는 제품 중에서 방수를 지원하는 건 삼성밖에 없을걸요? 다음은 이번 플립 5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는 플렉스 윈도우입니다. 삼성에서는 요 디스플레이 이름 자체를 플렉스 윈도우라고 했어요. 이름이 조금 특이하지 않나요? 왜냐면 폴드에서는 분명히 밖에 있는 스크린을 커버 디스플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플립에서도 4까지는 커버 디스플레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플립 5부터는 화면이 좀 커졌다고 다시 플렉스 윈도우래요. 아무튼 이제 그러한 네이밍이 이제 조금 특이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전면 스크린은 4와 비교한다면 상당히 큰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3.4인치의 슈퍼 AIM OLED를 탑재했고요. 최대 1000니트 60Hz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야, 이 크기 차이 때문에 와, 이게 진짜 새로운 작은 폰을 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와, 이거 괜찮네. 웬만한 간단한 작업은 플렉스 윈도우에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걱정했던 게 뭐였냐면, 얘가 커버가 60Hz 주사율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예전 폴드도 커버는 60이고 내부는 120Hz를 지원하다 보니까 역체감의 차이가 되게 별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플립도 그렇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애니메이션 처리의 힘 때문인지 120Hz면 더 부드럽기야 하겠지만 폴드 때의 이질감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로 볼 수 있고요. AOD도 한번 볼까요? 지금 완전 꺼진 상태. 한번 AOD 설정 한번 봅시다. 항상 켜기, 시계 스타일. AOD로 계속 떠있긴 하거든요. 플립에서 AOD는 생각보다 예쁘진 않아요. 그냥 화면을 깨우는 게 훨씬 예쁩니다. 그리고 커버가 커지니까 이게 진짜 활용도가 너무 좋네요. 달력 보는 것도 좋고요. 날씨 보는 것도 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알람도 야, 여기서 바로 켜고 끄고 할 수 있고요. 와, 이거 더 추가 안 되나? 자, 이렇게 해서 꾹 누르면 추가되어야 할 것 같지만 추가가 되진 않습니다. 여기서도 또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카메라가 여기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여기 밑에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화면이 훨씬 더 많이 커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또 쓰면서 습관된 게 뭐냐면, 화면이 크니까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여기에 닫고 이렇게 써요. 그 카메라를 이렇게 만지면서 카메라 렌즈에 지문이 좀 많이 묻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 바이언 스마트폰은 이런 레이아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닫았을 때도 화면이 크니까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용하면 지문이 또 안 묻어요. 근데 화면은 또 반전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미디어데이 때도 말했지만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업데이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삼성에서 요거를 테스트하기로는 이렇게 썼을 때 만약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되기도 하지만, 너무 이렇게 움직이면 너무 자주 돌아가기 때문에 또 안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요것도 제가 들어보니까 요거 이렇게 내리면 노티피케이션 센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8개의 위젯이 있는데 기본 화면에 있는 것처럼 그 자동 회전, 그거를 넣게 된다면 하나를 버려야 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넣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여기서 카메라 쓰면 또 카메라는 반전이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 뒤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또 이게 바뀌니까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느꼈지만, 야, 커버에 지문이 많이 묻네요. 여기에 맞춰진 지문 방지 필름이 또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추가하는 거네. 기본 위젯이 총 14개가 있고 나머지는 굴락으로 일반 서드파티 앱도 추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좋은 게 그거잖아요. 지금 초가 세워지고 있죠. 와, 근데 이거 진짜 좋다. 핸드폰을 열지 않고 이렇게 쓰는 게 너무 편하지 않나요? 그래서 만약 홈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약간 이제 노치로 활용해서, 와, 이런 아이디어는 진짜 좋네요. 하지만 다른 위젯으로 갔을 때는 이게 계속 떠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얘가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이거 굳이 꼭 홈 화면으로 돌아가야만 알 수 있어요. 요게 조금 아쉬운데 여러 개 됐는지 해볼까요? 내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 여기 지금 떴죠? 요것도 해봅시다. 여러 개 하면 하나만 나오네요. 일단 하나만 된다로 보면 될 거예요. 배경화면 편집해볼까요? 배경화면을 편집하려면 휴대전화를 여세요. 자, 배경화면 스타일. 커버만 또 이렇게 나오네. 시계 스타일 기본적으로 몇 개가 있고요. 폰트도 바꿀 수 있어요. 네, 폰트 바꿀 수 있고, 아마 요거는 이제 GIF도 될 거예요.
배터리 아이콘 표시되네요. 커버에서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오, 다양하게 쓸 수 있네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전작과 동일하게 다이내믹 AM OLED 2X를 탑재했습니다. 120Hz 가변인 것도 동일하고 메인 디스플레이는 전작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다만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있다면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에 새로운 분산층 구조가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보호필름이 하나 더 들어가서 내구성을 더 높여준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아직까지 테스트 해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플립이나 폴드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깨지는 현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더 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 보호필름, 네, 이것도 부착이 되어 있고요. 주름 한번 비교해볼까요? 테스트로 가져온 플립4는 거의 테스트용이라서 거의 새거의 느낌일 거예요. 요 힌지 쪽에 터치할 때의 느낌이 살짝 다르네요. 거의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플립5의 면적이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이 들고 눈으로 봤을 때 주름 정도는 거의 동일합니다. 힌지가 달라지면서 오는 차이는 크게 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도 이게 진짜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플립은 이렇게 셀카로 사진을 되게 많이 찍는 그러한 폰이란 말이에요. 근데 카메라는 전작과 동일한 하드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플립 4 때도 다른 이제 빠양 스마트폰 S 시리즈에 비해서는 카메라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그것에 대한 개선은 없었다로 보면 될 것 같고 카메라 요건 좋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제 촬영할 때 터치하면 촬영이 바로 되고요. 여기서 비율도 바꿀 수 있어요. 비율도 지금은 요 스크린에 맞는 풀스크린을 사용했고 우리가 일반적인 비율이 거의 한 이제 16대 9 비율이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네. 줌이 되게 불편하긴 해요. 무조건 요렇게 줌을 해야 돼요. 핀치 인아웃을 해야 줌 아니면 초광각 이렇게 전환이 된다는 점, 이게 제일 불편하죠. 왜냐면 한 손으로 이렇게 찍을 때 내가 이렇게 또 해야 되잖아. 근데 만약 여기서 버튼이 있다면 그냥 이렇게 배율을 설정해서 빠르게 할 수 있고 제스처로 오므리거나 펼치거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뭐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후면 카메라는 사실상 모두 동일하지만 ISP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존재하긴 할 거예요. 카메라 배율은 최대 10배까지 되고요. 찍어볼까? 전작도 카메라 배율은 최대 10배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비교하는 건 하드웨어는 동일하지만 ISP가 바뀌었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도 좀 차이가 있나를 보기. 이게 AI 프로세싱 그리고 나이터 그래피라고 하면서 좀 좋아졌다고 했는데 와, 결과는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이거는 AI로 보정을 좀 많이 해서 이러한 퀄리티를 만들어낸 건데 아쉬운 점이라면 이런 나무 기둥 있잖아요. 이건 전작에서는 이러한 텍스처를 잘 표현을 했었는데 5에서는 AI 처리로 요거를 그냥 매끈하게 날려버리는 건 아쉽지만 전체적인 사진에 대한 느낌을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완전히 동일하지만 전면 셀피는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반전 때문에 이렇게 보이긴 한데요. 근데 막 그렇게까지 엄청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니긴 한데 이게 초점의 영향도 있겠지만 뒤에 있는 이런 걸 보면 조금 다르긴 해요. 네, 새로운 모델이 조금 더 선명하다. 아마 이거는 카메라에 대한 센서가 바뀐 것도 있겠지만 AI 프로세싱 처리 때문에 조금 바뀐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인 사진 퀄리티는 조금 더 사용해봐도 하드웨어가 비슷하니 대체로 비슷했어요. 그나마 차이를 느낄 수 있었던 건 AI 프로세싱 덕분인지 디지털 줌을 했을 때의 화질 그리고 저조도 노이즈나 HDR 표현력 같은 거는 같은 하드웨어가 맞나 싶을 정도로 후보정이 더 좋았고 저조도 상황에서 셔터렉도 좀 개선이 많이 된 느낌? 카메라는 조금 더 써보니 커버를 활용해서 사진을 찍을 땐 비율 변경으로 인해 전혀 아쉬움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동영상이 조금 저는 아쉬웠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숏폼 컨텐츠를 찍기 위해 9대 16대 비율로 하면 괜찮지만 지금 저희가 영상을 보는 것처럼 가로가 긴 16대 9 비율로 찍을 때는 FHD 60프레임이 최대였습니다. 그나마 방법이 있다면 9대 16으로 바꾸면 4K 60까지 가능하긴 한데 이때는 또 가로로 찍어야 되다 보니까 이 플렉스 모드로 활용한 플립의 장점이 좀 사라지는 느낌? 그리고 셀카를 찍을 때 있잖아요. 화면을 보고 찍으니까 플립4보다 플립5의 시선이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립3나 플립4에서도 그랬지만 얘가 60프레임으로 찍으면 간혹 이제 발열 때문에 조금 프레임 드랍이 생기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프로세서가 S23와 동일하고 카메라 기조 자체도 S23와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S23에서 제가 느꼈을 때 그러한 현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삼성에서 좀 특별함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케이스를 만들었고 케이스에 NFC를 내장하면서 테마도 모두 바뀌게 새롭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도 좀 빌려왔거든요. 만약 뒤에 케이스를 씌운다. 와, 바로 다운로드. 그리고 변화는 없는데요. 다시
카드를 분리했다가 다시 넣어주세요. 나는 왜 안되지? 콘텐츠 삭제됨. 와 이거 벗기면 지워지나 보다. 와 되게 신기한데요? 와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기술이긴 하지만 되게 신기해요. 그 케이스에 NFC를 넣어서 요게 핸드폰에 접촉했을 때 NFC를 읽고 케이스에 맞게 세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플립 시리즈에서 항상 아쉬운 점은 배터리였기 때문에 이번에 배터리도 얼마나 증가했을지 그것도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용량 자체는 전작과 동일한 3700mAh를 탑재했어요. 다만 이번에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전력 효율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배터리 타임이 조금 더 증가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스트는 밝기 50%, 와이파이, 유튜브 연속 재생, 화질 자동으로 했을 때 둘 다 15시간 가량 재생하면서 엄청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충전 속도도 바로 이어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이때는 재생 시간에 비해 플립5가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성능! 이번에 S23에 들어갔던 그 호평을 받은 프로세서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젠2 4 갤럭시가 이번 플립5에도 탑재되었습니다. 램은 8기가로 모두 통일이 되었는데 이거는 조금 아쉽긴 하고요. 용량은 256, 512GB 두 가지 모델로 출시했어요. 그리고 플립 시리즈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 하단에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도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 위쪽에 프로세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다른 스마트폰에 비해서 발열을 해소할 수 있는 면적이 작다 보니까 발열 컨트롤이 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먼저 긱벤치 6에서는 특이하게 플립4는 2회차의 싱글 성능이 더 잘 나와서 최고 점수끼리 비교하자면 싱글은 15%, 멀티는 28%의 성능이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특징이 보이는 게 플립5는 발열을 받아도 멀티는 좀 들쭉날쭉하지만 싱글 점수는 그나마 전작 대비 안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죠. 3D 마크에서도 최고 점수는 33%, 최저 점수는 20%의 성능 차이가 났습니다. 이번 프로세서가 특히 GPU가 더 좋아졌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능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지만 안정성은 오히려 4.1%포인트 더 낮아졌더라고요.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건 동일한 프로세서는 S23 울트라와 비교해도 플립에서 발열 컨트롤이 조금 더 어려운 모습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S23 울트라와 비교하잖아요. 그럼 3D 마크에서 최고 점수는 비슷하지만 최저 점수 그리고 안정성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보면 말이죠. 그래서 만약 성능, 그러니까 이제 게임을 하려고 구입하잖아요. 그럼 S23 시리즈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발열은 테스트 시 메인 화면 쪽의 온도는 플립5가 더 높았고 커버드는 플립4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진동 모터도 이번에 바뀌었나? 똑같네. 이번에 진동 모터가 개선 안 된 것도 조금 아쉽긴 하다. 울트라 와이드밴드 진짜 제가 엄청 원하는 기능이거든요. 왜냐면 요즘 자동차도 그렇지만 울트라 와이드밴드를 이용한 디지털 키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것도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울트라 와이드밴드 안 들어갔네요. 그리고 미디어 행사에서도 언급했지만 기존 플립4까지는 USB 2.0을 사용했고 플립5부터는 3.0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새로운 모델이나 전작이나 모두 $999로 동일한 가격으로 출시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139,9,200원으로 46,200원이 조금 더 올랐어요. 그나마 폴드에 비해서는 그 오름폭이 작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플립5를 이번에 살펴본 소감은 개인적으로 너무 잘 나온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진 게 커버에 대한 활용도가 이제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사실 플립3에서 4로 넘어오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폴드를 메인으로 사용했고 이번에는 폴드보다 플립이 이 커버가 너무 활용도가 좋아진 게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는 얘로 사용하려고요. 특히 커버가 커지니까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만약 사진을 찍을 때도 그냥 플렉스 모드로 이렇게 해서 그냥 친구들이랑 사진을 찍을 때도 이렇게 쓸 수 있고 아니면 영상을 찍을 때도 이렇게 해서 편하게 쓸 수 있다 보니까 이거 아마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은 카메라 화질 업그레이드 안 된 게 아쉽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저도 이제 플립을 사전 예약할 거고요. 이 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아쉽다고 했었는데 요것에 대한 화질은 저희 옆에 있는 채널 거기서 이제 많은 영상을 얘로 찍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플립은 이번에 제가 실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사용을 해보고 한 달 사용기나 뭐 이러한 것으로 한번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플립 6에서 고쳐질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플립 4까지는 이게 외부만 봐도 이게 컬러가 투톤이니까 되게 예뻤단 말이에요. 근데 플립 5는 디스플레이로 변하면서 이게 디스플레이가 켜졌을 때는 되게 예쁜데 화면이 꺼지면 플립 4보다 안 예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AOD를 애플 아이폰에 들어간 것처럼 그런 AOD가 들어가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 지금 AOD는
기본의 EOD라서 살짝 요게 조금 아쉽긴 해요.